불이나 임산부를 포함한 주민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도내 아파트 화재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오늘 동시에 전북을 찾았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일찌감치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의 한 가게의 간판 디자인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 도용된 채 디자인 공모에 당선돼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잦았는데 오늘도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 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먼저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구름이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베란다엔 불기둥이 매섭게 치솟고 창문 곳곳에는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9분 군산시 미장동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듣고 관리 사무소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지나가서 한 10분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딱. 대피 과정에서 주민과 경비원 등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두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5층에서 났지만 피해자 12명 가운데 10명은 9층 이상의 고층 거주자였습니다. 이 가운데엔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어린아이 2명도 있었지만 다행히 구조돼 아찔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흡입은 안 하신 것 같긴 하던데 놀라셔서 오셨던데 그게 두근거리고. 불길이 시작된 아파트는 완전히 불에 탔고 꼭대기층까지 외벽이 그을리면서 모두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근방 쪽에서 처음 발화는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내일 저희가 본격적으로 발굴해서 내일 해볼 겁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합동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화재를 포함해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만 4번째입니다. 화재 원인도 다양하고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대비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전주 송천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는데 이 불로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고 재산 피해만 5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창문 밖을 보니까 연기가 엄청 나가지고 뿌옇더라고요. 연기 때문에 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냄새가. 이보다 일주일 앞서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도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전주 만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4명이 다치는 등 2달 새 도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만 벌써 4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랑 합동 조사를 3번 정도 했어요. 전기 배선 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감정도 해봤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미상입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다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음식물 부주의나 또 전기제품 전원 켜둔 채로 외출하지 않도록. 특성상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민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고창과 부안, 군산 등 도내 서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고 고창에서는 오후 한때 초속 22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도내 전역에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60mm를 기록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져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최근 거리마다 이색적인 문구와 독특한 디자인의 간판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가게 로고가 도용되는 사례가 있어 자영업자분들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페 로고를 누군가 사용한 것도 모자라 지자체 공모전까지 출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카페와 저희 로고를 가지고 저는 일면식도 없는 듣도 보도 않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창작상을 받은 수상 내역을 보고 저는 너무 황당했죠. 지난 연말 군산시가 주최한 간판 공모전에 실제 출품된 작품입니다. 카페 로고에 들어간 상호는 물론 글씨체와 그림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를 출품해 최고 작품상을 받은 사람은 A씨. 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답변도 받았고요. 제가 도의적으로 기분 나쁘실 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 카페 운영자 김 씨는 혹시 모를 저작권 분쟁을 우려해 상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에 항의했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응용도 창작이라며 카페 로고를 가져다 쓴 A 씨를 오히려 두둔한 겁니다. 창작물이라는 게 기존에 기존의 상호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 것은 이제 창작이 있더라고요. 일단 군산시는 A 씨가 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뒤늦게 수상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도형이나 색채 이미지가 결합된 로고는 미술 저작물로 인정되며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제1당인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전북을 찾았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양당 모두 시종일관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국가 예산 7조 원 달성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속도 있게 전개가 되고 공항도 가능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전북 현안 추진에 민주당만한 적임자는 없다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총선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전북이야말로 우리 당과 또 문재인 정부의 인재의 산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평화당도 전북에서 당 최고회의를 열었는데 시작부터 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과연 전라북도에 희망은 있는가? 영원히 꼴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전라북도의 경제, 사회적 현실입니다. 호남에서마저 차별받는 지역 현안을 들어 정부와 여당을 함께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항전 공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면서도 연기금 대학원 대학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양당의 이례적인 동시 방문은 총선 전 삿바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행사인 만큼 서로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었지만 양측은 모두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도내 지역구 대다수는 민주화 평화 양당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세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두 당은 전북의 현안인 경제 위기 해결에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군산과 새만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평화당은 대선 공약인 금융 중심지 추진이 더딘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군산발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북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북의 수건인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항도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 산업이 호황으로 되돌아가는 초입에 와 있다며 군산 조선소가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으로 군산형 일자리 추진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륙장의 대부분을 여기서 생산해 왔습니다. 따라서 차량 자율 주행 사업, 또 그를 연계한 차량용 홀로그램 융합 콘텐츠 개발. 회의도 통상적으로 찾던 도청이 아닌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어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지만 같은 시각 평화당은 정부 여당의 말뿐인 전북 챙기기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부산의 표를 의식해 대통령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정도로는 군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회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완주 호정공원 사건은 현직 도의원과 전현직 공무원, 건설업자가 연루된 비리 게이트라며 검경은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 승인이 되도록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전직 공무원도 불법을 눈감아준 의혹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도 반대를 피력하고 전북 희망연구소 설립을 선언하는 등 현안마다 각을 세우며 양당 구도 형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상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법인 상산학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일단 도교육청의 평가에 응하기로 하고 22일까지 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취소 결정이 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산고 타 지역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암 발병의 근원지로 의혹을 받고 있는 비료 공장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는 비료 공장을 시 재정 부담으로 공공 매입해 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는 22일 도내 장어 양식장 대표와 관리인을 상대로 동물의약품 사용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도내 장어 양만장 137곳을 포함해 양식장 667곳을 전수조사하고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주 월요일 전북대에서 약대 신설을 위한 2차 현장 실사를 벌입니다. 전북대는 농생명 특화 지역에 맞는 연구약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유치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전북도의회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 김 후보자는 사실상 임명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돼 온라인과 예술, 독립영화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무주예체문화관 등 무주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농협이 매월 둘째 수요일을 축산 환경 개선의 날로 정하고 축사 일제 청소와 경관 개선에 나섭니다. 농협은 농장주 스스로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야생 철새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김제 백구면 만경강에서 잡은 야생 철새에서 H5N1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하루에서 이틀이 걸릴 전망이며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바이러스 검출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세계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제7공수 특전 여단의 이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 인근에 공수여단이 위치해 있어 차량 통행이 혼잡하고 관광객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사격훈련이 있는 날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불편이 커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국방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